안녕하십니까, 시대사랑입니다. 오늘은 그 설계 도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계 도면이 나오고 바로 집을 제가 지었습니다. 그것도 두 채를 지어봤는데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설계 도면 나온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달에 설계 도면이 나왔고요. 이렇게 A3 사이즈입니다. A3 사이즈. 이런 식으로 A3 사이즈 설계 도면이 쫙 나오고요. 여기에는 건물 구조, 기계, 전기, 통신,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이렇게 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총 한 70여 장이 조금 넘습니다. 자, 이 도면을 가지고 인면도도 이렇게, 자, 인면도도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보시죠. 예. 정면, 측면, 이런 인면도입니다. 네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인면도를 가지고, 이 도면과 이 인면도와, 그리고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어떤 집을 지었냐고요? 예. 자, 짜잔. 예. 이런 집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설계사님께서 이 모형 하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집을, 한 땀 한 땀 이렇게, 집을 졌습니다. 축소를 똑같이 축소한 모양입니다. 정면 한번 보실까요? 정면. 우리 안뜰에 있는 정면, 이게 정남향이고요. 남향 정면. 그 다음에 도로가의 앞면, 도로가에서 앞면, 정면에서 왼쪽 편입니다. 정면에서 오른쪽 편. 그 다음에 지금 북쪽 방향이고요. 우리 지금 제가 창문 표시를 안 했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왼쪽 편, 뒷면, 우리 뒷정원이 보이는 거죠. 일단은 이 집 한 채를 지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은 게 아니라 만든 거죠. 이 집 한 채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를 조그맣게 만들었더니 공간감이 없었어요. 공간에 대한 어떤 실내에 대한 그런 감각이 없어서 전부 다 창문도 막혀 있고 이 창문도 뚫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형만 만들다 보니까 대충 이 골조에 대한 개념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 공간감, 그리고 창문 사이즈, 그리고 실제 어떤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동선, 이런 부분들을 알려고 두 번째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1년 전입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만들었던 두 번째 집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도로 앞에서 봤을 때 집이고요. 현재 앞마당입니다. 주차 공간을 마당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쪽은 지금 동쪽입니다. 동쪽이고요. 이쪽이 정남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면은 우리 이쪽이 정면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정면입니다. 정면은 집이 가려져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집을 봤을 때 이 건물이 가려져 있어서 시야가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뜰은 여기고요. 안뜰은 여기인데 도로에서,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집을 봤을 때 이 안뜰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시선 차단용으로 프라이버시로 건물을 만든 거죠. 건물 자체가 입구가 좁고 뒤로 가면서 넓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구조다 보니까 지금 모형이 아무래도 시선 차단도 되고요. 모양도 좀 이쁘게 나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들어서 계단을 올라오면 만나는 안뜰, 안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이 안뜰. 이렇게 한번 보시면 하늘로 뻥 뚫려 있고요. 마름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도 들고 햇빛도 들고 참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테라스 공간은 꼭 만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집을 좀 정면에서 봤을 때고요. 제가 지금 올라와 있는 위치는 이 안방의 바로 앞 이 베란다. 현재 지금 이 베란다에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도로에서 봤을 때 정면입니다. 도로 우리 대문에서 올라와서 안뜰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는 앞면은 2층 베란다입니다. 2층. 자, 앞에 보이죠? 예. 저 공간이 2층 베란다. 예. 이쪽 있죠? 이쪽 베란다고요. 자, 그러면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뒤쪽. 이쪽은 더 정남향이고요. 정남향. 그래서 돌아보면 지금 보고 계신 이 방향이 정면 방향이고요.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안뜰로 정남향 햇빛이 들게 돼 있는데 옆집이 있어서 조금 가리죠. 살짝. 그래서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쪽. 우리 뒷정원. 자연 녹지하고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뒷정원 녹지고요. 현재 뒤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 오픈 천창이 여기죠. 오픈 천창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높이가 한 6m 정도 됩니다. 6m 높이. 이렇게 창문 이렇게 보면 공간감을 느낍니다. 안에 보면 계단도 만들었고요. 계단도 사람 모양도 있고 거실도 있고요. 현재 이쪽 모양이 거실이고요. 반대편이 주방입니다. 반대편이. 이쪽이 주방이고요. 주방. 예. 이렇게 해서 뒷면이고요. 다시 돌아가 보면 이쪽은 북쪽입니다. 북쪽. 우리는 북쪽에 창이 워낙 많아서요. 아무튼 겨울에 좀 열 손실이 좀 심합니다. 다시 돌아서 앞쪽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건물을 제가 집을 2번이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만들면서 느꼈던 부분이요. 공정을 대충 이해를 하게 됐고요. 이 골조 모양, 그리고 집 안에서의 동선, 그리고 공간감에 대해서 느껴서 조경수 나무를 심는 위치. 현재 우리 소나무가 이곳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와서 지금 가리고 있거든요. 이 소나무가. 이런 조경도 계산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원래 계산이 없었다면 바닥을 콘크리트로 이렇게 시멘트로 발랐을 겁니다. 그러면 소나무를 심을 수가 없는데 이걸 미리 만들어 봄으로 해서 소나무 위치도 먼저 잡게 됐어요. 여기는 뻥 뚫려 있으니까 소나무 하나를 여기다 심어서 시선 차단을 한 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전면도 이걸 만들어 보면서 처음에는 이 계단 자체가 돌 계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멘트 계단으로 이렇게 이 도면상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 도면으로. 근데 이제 이걸 만들면서 좀 더 괜찮은 계단이 없을까 하다가 돌 계단으로 이렇게 했고요. 나무 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소나무 적용할 때도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봄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저한테 맞는 그런 집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집을 한번 만들어 봄으로 해서 진행되는 과정도 알고요. 실제 어떤 공간의 어떤 그런 부분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집에 대한 애착도 크고요. 그만큼 집이 또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도 커질 거로 생각이 들고요. 다 졌을 때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우리 과정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또 만들어 봤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집 모형도 만들어 봤고요. 이 집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됐죠. 한 달 정도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이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설계 도면이 나왔다 그래서 바로 이제 시공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공사가 정해져 있다면 보통 설계가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시공사를 컨택하게 됩니다. 이제 알아보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 설계 도면대로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공사를 이제 컨택을 하죠. 그때도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 노출 콘크리트라 노출 콘크리트의 공법은 할 수 있는 시공사가 좀 드물어요. 해봤던 시공업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하는데 좀 제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당시 우리 이곳에 다른 집 건축하는 곳에 노출 콘크리트 건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시공사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공사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것도 시공사는 노출 콘크리트로 집을 많이 졌어요. 여러 채를. 그래서 집을 졌던 한 6군데 정도를 제가 둘러봤습니다. 동백도 있었고요. 용인 동백지구도 짓고 있었고요. 판교도 2-3 군데 집을 짓고 있었고요. 전라도 광주도 짓고 있었고,
한 6군데 현장을 제가 방문해서 그걸 보고 그 시공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시공사가 워낙 많은 곳을 공사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어떤 인력적인 문제와 자금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한 2배 정도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 공법으로 이 경험이 있던 시공사를 선택한 게 그나마 완성할 수 있었던 어떤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은 골조가 뭐든 뭐 RC든 목조든 노출이든 어떤 골조든 간에 설계 도면이 나온 다음에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시공사를 선택을 하시고요. 물론 시공사 선택할 때도 어떤 그 금액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시공을 했던 그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공법에 가장 잘 경험이 많은 시공사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이 나온 다음에 시공사까지 선정할 시간도 또 걸리지만 만약 시공사로 바로 선정이 돼 있다 쳐도 바로 시공에 들어가지 마시고 한두 달 정도는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여기저기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검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좀 더 좋은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설계 도면이 완성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건축주가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을 2채를 만들었죠. 지지 않고 만들어 봤습니다. 이 집을 먼저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이렇게 해보십사.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